미셀 푸코 천재들. 후기 구조주의 대표적 철학가이며 사회주의자 미셀 푸코는 20살의 파리 명문 고등사범에 입학하나 이 무렵 동성애에 빠져 의기소침하다가 마침내 내성적 성격대로 커밍아웃보다는 자살을 택한다. 그러나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푸코는 자청에 커밍아웃부터 한다. 그리고 동성애는 성지향성이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실존 철학을 평생 동안 꿋꿋이 지켜낸다. 4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전역에 몰아닥친 진보 성향의 노동자들의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의 슬로건으로 진행된 격렬한 파업 속에 프랑스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나선다. 이에 맞서 프랑스 극우파 정권의 대외정보 방첩국은 프랑스 내 노동계의 진보파나 공산당을 색출, 분쇄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으로 마르세유에 거점을 두는 코르시카계 마약상 겸 마피아단의 은밀히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그 무분별한 힘을 이용하려 든다. 그 탓에 1950년 항만 노동자들의 부두파업은 마르세유 항을 마피아에 넘기는 계기가 되고 만다. 국가가 지원하는 마피아를 순수 진보주의자들이 당연할 재갈이 없는 것은 불문가지. 이후 마피아는 우파 정권을 등려업고 프랑스 전역의 노동권을 장악할 정도로 막강해지며 이들은 반공산주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극우의 정권의 친위대 노릇을 하게 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좌파 지식인들과 상당수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구하려 나선다. 푸코도 그 뜻에 동참해 1950년 프랑스 공사당에 입당한다. 그러나 믿었던 소련의 스탈린이 우상화 광풍을 일으키자 크게 낙담한 그는 공산주의 운동은 접고 대신 사회주의 이론과 인문 철학, 사회학, 섹슈얼리티 등을 다루는 이론가로 변신한다. 푸코는 정신의학서인 광기와 비이성, 고대의 광기의 역사 등의 저술 활동을 하면서 시대마다 지식의 기저에는 문화의 체계가 작용하며 그것은 무의식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을 펼쳤다. 또한 구조주의 사상서인 지식의 고고학 등의 저술을 통해 무의식적인 심리구조와
사회 구조, 언어 구조가 삶의 일체를 결정하며 인간의 주체성과 자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숙명적으로 모든 권력은 모세 혈관처럼 미시의 권력으로 뻗어 있다고 강조한 푸코는 언어학, 과학, 의학 등의 유기적 분야들은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치가 그 각각의 규칙 속에 장치된다고 규정했다. 인간 개개는 태중에서 무의식적으로 고착되는 미개한 문화기질을 타고나는데 향후 단독으로 그를 타게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난해한 일인가. 푸코는 글과 말로 그렇게 탄식하곤 했다. 푸코는 섹슈얼리티에도 일가견을 치냐 역작 성의 역사를 집필한다. 미셸 푸코는 인간의 해방은 성의 장치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성이 어떤 식으로 장치되느냐에 따라 인간은 어둠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그에 속박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이나 사회가 성을 한낱 아자한 인수격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 올바른 정립이 올바른 권력이나 사회를 구축한다고 푸코는 역설했다. 미셸 푸코의 권력과 성에 대한 담론집 성의 역사는 그의 대표작이며 포스트모더니즘 섹슈얼리티 텍스트로 평가받는 역작이다. 푸코가 지은 성의 역사는 제1권 알메 의지, 제2권 쾌락의 활용, 제3권 자기애의 배려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알메의 의지는 권력, 지식, 쾌락이라는 성 담론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푸코는 기존의 역사적, 문화사적 성문화는 권력이나 재반 기득권 체계가 성을 억압하고 금기시했다고 하면서 그 억압 가설을 전복시키고 오히려 정교한 권력과 체계가 주관적으로 교활한 성장치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성은 자연적 본능적 욕망이지만 성에 대해 꺼리고 숨겨야 된다고 여기는 것은 성이 권력이나 도덕에 억압된다고 여긴 탓이다. 푸코는 이 일반론에 대해 권력은 성을 노골적으로 억압한 적이 없지만 기구조된 권력 등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담론을 스스로의 유용한 측면으로 유도해 신민을 교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은 성을 억압한 적이 없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성 담론만을 선별 구조해 정상으로 분류하고 동성애 등은 비정상 쾌락으로 단정해 배제했다. 곧 이성의 커플은 출산을 통해 권력의 복종체를 생산하지만 동성애 커플은 생산 단절을 야기해
권력의 관점에서는 무익한 비정상 쾌락이다. 이 담론에 의거해 구축된 권력을 인구 조절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체 권력이다. 생체 권력은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권력, 개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육체의 말초까지 세세히 퍼져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성의 역사 일본을 통해 푸코는 권력이 생체 권력의 형태로 우리의 성생활까지 관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곧 우리의 성은 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만든 담론에 복종, 추종하는 것이다. 권력의 담론에 의해 이성애자로 규정된 사회에 산다면 동성을 보고 에로스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제2권 쾌락의 활용은 권력이나 기본 사회 구조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주체와 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다. 고대 이라빈들은 동성애를 양요하는 등 기독교 전례 이전에는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뒷날 들어올 기독교 문화보다 더 엄격한 성윤리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범대중적 규범이 아니라 주로 기득권층, 지도층들이 지켜야 할 준범들을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 구체적 성윤리 규범이 제시되었다. 이들에게 제시된 성적 쾌락의 활용의 구체적 방안은 양생술, 가정관리술, 연애술이다. 양생술은 자기절제술이고 가정관리술은 가장인 스스로와 처자의 관리를 위한 절제술이며 연애술은 동성애 연하남과의 상호 도리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층도 일반인들처럼 자유로운 성행위를 유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절제와 극기로서 능동적으로 빚어낸 고상한 사랑이냐 단순히 세속적 쾌락 추구냐 하는 가름을 자각하면서 성욕을 다스려야 했다. 푸코는 이와 같이 주체적 인간 관점에서 쾌락의 활용을 서술한다. 제3권 자기의 배려는 2권과 마찬가지로 권력 등의 외부와의 관계가 아닌 성윤리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을 다스리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이건 쾌락의 활용은 힐합시다의 성윤리만 다루었지만 3권 자기의 배려는 로마 시대까지 범위를 넓힌 성윤리론이다. 성은 권력이나 외부 세력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는 극소화하고 자기 완성의 소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의 테크닉과
자기로의 전환의 절제와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고 했다. 지나친 쾌락은 영육에 해로우며 부부간의 원만한 결혼관계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소년과의 동성애 같은 기존의 긍정적 성애들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도덕과 규범이 더욱 엄격해져서가 아니라 엄격성이 존중받는 시대상에 따라 절제에 의한 자기 제어의 결과라고 푸코는 주장했다. 제1권 삶의 의지는 권력과 기본 구조의 부수물로 성을 다루는데, 그 성이 주체가 아닌 권력의 일개 도구나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2권 쾌락의 활용과 3권 자기애의 배려는 인간 개개가 윤리적 주체로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했으며 나아가 자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관련성을 논중한다. 성의 역사는 인간의 전부적 소유물인 성을 권력, 종교 등의 인간 외적인 환경에 아꼈다가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찾아오는 과정을 탐색한 푸코 나름의 해석판이다. 푸코 사후에 나온 제4권 육체의 고백은 지난 시기 성윤리가 기독교 도덕 속에서 욕망과 주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짚는다. 이 점에서 2권부터 4권은 자기 해독, 자기 진리를 긍정하는 주체에 대한 계보학으로 이행하는 것이며, 곧 예속화에서 주체화로의 이행을 담은 여정이다. 푸코는 고고학과 계보학이라는 특유의 방법론으로 철학적 에토스에 접근한다. 그의 역조 중 하나인 지식의 고고학은 기존의 매너리즘적 역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고 현대의 지성이 형성되는 기반과 과정과 구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구조주의 장치의 방법론이다. 고고학이 지층의 특성을 연구해 전체 연대를 추려내듯이 언어라는 문화의 표층을 탐구해 각 시대의 특징을 정밀 조사해 괄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푸코의 이런 방법론은 초월적 절대적 기원에 대한 연구가 아닌 역사적이며 실증적인 유래나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기존의 철학이나 역사 연구가 특출난 특정 엄표를 주제로 해 그 기원이나 주체의식을 깨닫고 추정하는 식의 종속적 답습에 머무는 데 반해 그 반대되는 개념이다. 푸코는 실제로 엄표는 중심 사상이나 주체의식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주로 성립되고 또 그 정통성 검증 없이 반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한다. 계보학은 주체가 특정한 사명감으로 역사를 창조하며
자의적으로 조율한다는 기존의 전통 역사 철학관과 총체성을 거부하는 무릇 반역사관이다. 기부학은 이성 중심주의의 메커니즘을 섬세하게 탐색해 이성과 정상성의 경험과 가론적 동류성에 결부된 권력 효과를 해체해 보여준다. 푸코는 우리의 현실을 조성한 우연성과 존재와 행위, 사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탐구를 기부학적 비판으로 일컫는다. 그러니까 푸코의 고고학과 기부학은 상이한 방법론이 아니며 역사적 구조주의의 동일한 관점에서 다만 강조점의 다각성 정도로 분별된다. 또 하나의 역자인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근대 인문과학이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역사학 방법론에 따라 이전 시기와 다른 에피스테메의 성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곧 인간은 최근의 발견물이며 출현한 지 2세기도 채 안 되는 형상이라고 하면서 구태의연한 고대 르네상스나 그리스 방법이 아니라 에피스테메를 통해 그 과학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코는 자신의 저술 생명관리정책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를 다루면서 신자유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독자 논거인 고고학적, 기부학적 관점에서 그 탄생 과정과 성격을 탐색한다.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사회학적, 정치적 등 세 가지 관점으로 파악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 이래 고전주의 경제학 시절부터 수없이 사용되어 온 자유방임적 경제이론의 재활성화에 불과하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일찍이 막스가 자본론에서 꼬집었던 잡다한 자본주의의 병폐들이 되려 그 정체성의 우월성을 강요하며 사회의 스펙타클한 비즈니스적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치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일방 통행적 행정행위를 매우 은폐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하고 푸코는 설명한다. 푸코는 신자유주의라는 비물질 역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후에 일반적 정의가 아닌 뭔가가 있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인간들이 도구를 주체화할 때 비로소 정치가 된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사상 주체를 금융시장에 예속시키고 금융시장 환경은 모든 통치 권력을 동원해 최적화시키면서
최상의 상태와 효율 가치를 유익하는 장치이다. 이 금융제일주의 구조는 많은 자본주의와 그 아류 국가들의 통치의 기본 전략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기본 전략들이 신자유주의를 재생산해내는 자기 순환 운동에 독착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푸코는 금융화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보다 긍정적인 재주체화를 위한 탈주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푸코는 신자유주의의 옹호론자이다 하는 일부 시각의 주장과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했으며, 그 발달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좌익 세력보다도 기본적이지도 통제적이지도 권위적이지도 않은 통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푸코의 철학은 기존의 틀을 고모하고 고착시키는 억거의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내재한 거대한 관습적 부조리와 관행들을 끊임없이 문제화하고 의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비판적 실천이다. 푸코는 이 독선적 기존 기준에 대한 비판 의무를 충실히 다했기에 그 숙제는 고스란히 남은 자들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풀 수 있는 자들에게 푸코와 미국. 1970년 이후 미국의 버팔로 대학 프랑스어과를 비롯해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세계적 신진 철학가를 떠오른 푸코를 초빙했고, 그는 그 대학들에서 강의도 했다. 강의나 강연 때는 많은 미국의 교수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주목했다. 또 한 잡지사가 푸코를 초청해 뉴욕에서 개최한 반문화 심포지엄에서는 자그마한 세미나실에 수천 명의 청중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1980년 10월 버클리 대학에서 푸코는 진실과 주체성에 관해 강의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닫기 위해 경찰을 불러야 했다. 그해 11월에는 뉴욕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을 두고 타임지는 2페이지나 아래에 이 프랑스 철학자를 따르는 미국 청년들의 숭배 현상을 은근히 질투하며 푸코의 이론은 불투명하다고 민정거렸다. 푸코가 미국에서조차 유명세를 타자 미국 기독교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급진적인 입장을 비난했고,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책의 비판적 허무주의를 비난했다. 그들은 심지어 푸코가 뉴욕 거리의 여성과 유색인종, 거지들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푸코는 자기 글이나 철학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을 교정하기 위해 비난과 맞서기 위해 미국에 올 때마다 해명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미국에서 안티 푸코 현상의 시혜를 확정하는 가운데 강의 계획표에 푸코가 올라가면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원형 강의실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1983년 버클리 대학을 찾았을 때가 그 절정이었다. 자기 숭배라는 주제로 공개 강좌를 열었는데 청중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자 푸코는 강의실이 아니라 극장으로 옮겨 강연을 진행해야 했다. 미국과 푸코는 여러 동질적 요소를 공유했다. 동성애 잡지, 신문, 동성애자들의 바와 나이트클럽 등이 번창하고 있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푸코는 호모섹수얼의 자유를 만끽했고 마리화나도 즐겼다. 미국에서의 푸코는 일과 모험 모두 행복했다. 실제로 푸코는 80년대 초 숨 막히는 프랑스를 떠나 미국에 정착하려는 계획을 품었으나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삼군을 구성한 성의 역사가 마무리 교정 단계였지만 그의 초부터 푸코는 심한 피로감과 미열에 시달렸다. 에이즈에 걸렸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 죽기 직전인 1984년 푸코는 콜레이주 디 프랑스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나 준비한 것을 모두 말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청강생들에게 최후의 작별 인사 및 몇 마디만 할 기움만 남아있었다. 자, 이 분석 작업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마저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군요. 마르세유 1984년 5월 1일 푸코는 자기 아파트에서 돌연 쓰러졌고 즉시 병원에 입원해 다량의 항생제를 맞으며 죽음에 맞섰다. 강렬한 삶의 의지대로 건강이 호전되는 것 같다. 그는 저술 작업을 지속했다. 친구들과 웃고 농담도 하고 여행 계획도 짰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들에게 부탁했다. 제일 들러야죠. 저를 칸길렘이 보고 싶으니 그들을 초청해달라고. 그러나 때는 늦어 푸코의 건강은 악화일로였다. 푸코는 이날 중기의 방황으로 정신병원에 갇히는가 하며 제교세단을 미친 듯이 몰아대는 자동차 광으로 에너지 넘쳤지만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한참 쉬고 말해야 할 때인 그해 6월 25일 57세로 여절하고 만다. 같은 날 미셸 푸코 사망이라는 AFP의 속보가 프랑스 매스컴을 탔고 철학 문학에는 경악했다. 다음날 세계 모든 신문들이 토 뉴스는 이 젊은 철학자의 죽음이었다. 6월 29일 아침 병원 뒤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푸코와 작별했다. 질드 레즈는 성의 역사의 서문에 나오는 푸코의 작가의 말을 나지막하게 반복했다.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유에 대한 비판 작업,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려는 노력, 바로 그것이 아닐까. 푸코의 연결식은 방되베르 공동묘지에서 그의 어머니의 소원대로 신부의 주재하에 소박한 장례 미사로 집전되었고, 이윽고 작은 묘지에 그 죽음은 안장된다. 사회주의자이면서 전형적 좌파 지식인이었던 푸코는 막시즘의 이론적 설명서,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저술하는 등 다수의 광범위한 저서가 있다. 광기의 역사, 성의 역사 등이 대표적이다. 나는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박히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다양하게 평가받고 분류되는 것이 즐겁다. 책이라는 것은 저자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책이 새로운 관점으로 긍정 부정을 일으켰으면 한다. 내 모든 책들은 수단과 도구상조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상자를 열어서 이 문장 저 문장, 이 생각 저 생각을 드라이버나 스패너, 칼처럼 꺼내 적절히 사용해 회로를 거치거나 권력구조를 회복하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따위의 질문을 내게 하지 말라. 구태의원을 강요하는 질문을. 푸코. 성을 독단으로 사회구조의 장치에 이용한 구기득권을 전복시킨 신기득권이 이번엔 좀 더 현대화된 인간구조 장치를 통해 성을 이용한다고 푸코는 해석한다. 21세기 신자유주의 구조에 장치된 성은 배럴도, 쾌락도, 사랑도 바위처럼 무기질 상품으로 이용할 뿐. 아롤. 미셀 푸코 전자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